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6월 19일 일요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후 들어서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 약간은 좀 어색한데요.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어제 미리 이제 좀 공지를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제 대학교 형들과 이제 캠핑에 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캠핑을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교 형들이 이제 대학교 생활 이후 이제 다들 직장인이 되다 보니 캠핑 기구를 여러 가지 막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가보자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따라가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들푸른 환경 속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속세에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보는 건 좋아하는데 저는 벌레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기분도 좋았고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던 것들도 많이 좀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주말에는 항상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죠. 삼성전자 소식과 함께 그리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2000개의 영상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에는 되게 영상을 되게 한 5개에서 6개 정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제가 여행을 가면서도 가장 염려가 되었던 부분은 요즘같이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또는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과 이념이 아직 잘 잡히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너무나도 심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몇몇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과 염려가 됐고 그에 따라서 방송 장비를 들고 캠핑장에 좀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핑장 가보니까 그 방송을 찍을 환경이 전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차 안에서 찍어볼까? 막 그랬는데 또 차 안에 들어가니까 뭔가 막 차 특유의 냄새도 있고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일부터 다시금 주식시장이 개장이 될 텐데 과연 지속적으로 다시금 하락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증시는 반등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6만전자에 등극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상승장으로 보여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주가 전망 장세에 따른 제가 삼성전자 주가 전망 영상을 오늘 오후 9시 10분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 미래 전망치와 이에 따른 동력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좀 이제 정보 전달을 해드렸어야 하는데요. 지금 거의 2주가량이죠. 네, 2주가량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장길을 마치고 이제 한국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조패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이제 전망치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로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해주셔도요. 저는 그에 따른 답글도 다 올려드리니까요. 정말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바로 어제였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9시 40분, 네, 요 시점에, 이제 전세기 이제 편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출장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첫 마디가 좋았어요. 라는 말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좋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았을까요? 일단은 이제 노타이의 이제 짙은 지금 남색 정장의 차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넥타이 안 했죠. 이렇게 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에 고객들도 만날 수 있었고 유럽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에 따라 우리 영업 마케팅을 고생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처음부터 좀 거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장지와 관련해서는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도 갔었고, 네, 헝가리에 먼저 가서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BMW, 네, BMW 고객사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하만, 네, 하만, 세 번째는 하만입니다. 네, 그래서 요 하만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영업 활동을 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 급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ASML과 반도체 연구소에 대한 차세대, 차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면 출장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못 느꼈던 유럽에 가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다라며 시장에 여러가지 혼돈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은데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을 모셔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예측할 수 있는 변화 적응도 할 수 있는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도 기술, 네,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이 기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확보와 인수합병, 그러니까 M&A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박 12일 이 기간 동안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를 방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장에서는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를 이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실제 사진이 좀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측에 계신 요 이제 외국인, 네, 지금 보시면 이분이 에이트호번에 위치한 ASML,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슈퍼 을이라는 이제 회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터 베닝크 ASML CEO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재용 부장은 이 이제 피터 베닝크 최고 경영자를 만남에 따라 영업 활동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업 활동은 어느 회사나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사업을 수주를 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장은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ASML 7나노미터의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E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장은 ASML 경영진과 EV 노광 장비의 원활한 수급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첨단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는 ASML의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결국에는 이제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남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소를 위해 협력 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좀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벨기에 루벤에 방문을 함에 따라 아이맥 루크 반 덴 이제 호브 최고 경영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영업 활동을 어제 간결하고 짤막하게 이재용 부장이 조금은 포괄적으로 좀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이제 영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발성이 아닌 앞으로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재판 여부이죠. 이재용 부장의 사면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나 생명과학, 미래 에너지
첨단 분야 이제 연구 과제를 이제 소개를 받고 연구 개발 현장에 둘러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장은 유럽 출장에 나선 것은 사실 2020년 그러니까 10월달 이후에 거의 20개월 만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장은 지난해 그러니까 저는 날짜도 까먹지 않습니다. 8월 13일이죠. 이때 이제 가석방된 이후에 11월 달에는 미국 12월 달에는 아랍에밀리트 중동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방문을 함에 따라 직접 안내를 하면서 현장 경영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 실력이 상당했죠. 영어를 저도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도 잘하시더라고요. 해서 저는 큰 기대가 되고요. 우리는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락의 주가 지금 증시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의 과제를 하나씩 삼성전자가 해결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